어제까지도 스스로 사무총장이라고 소개하시던 권성동 의원은 정말 물러난 것이 맞습니까? 지금 후보의 곁에는 간신들, 아첨꾼들, 정치 기생충 같은 십상시들만 가득합니다. 그들을 버리시고 민심의 심판대 위에 다시 서십시오. 그럴 각오조차 없다면 대선은 치러보나 마나입니다. 제가 왜 정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또 결혼해서 낳을 자식들이 제대로 된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정치에 뛰어들었고, 저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검찰이라는 데서 이 법을 어기고 반칙하고 남한테 피해주고 하는 사람들을 법치국가적 절차에 따라 가지고 처리하는 것만 저는 해온 사람이에요. 저는 피해자, 법을 어긴 사람, 반칙하는 사람으로서 피해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를 제 필생의 어떤 소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정치를 왜 하게 됐느냐? 많은 국민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과 이런 범죄적 내로남불에 의해서 또 이권 카르텔의 이 약탈 행위에 의해서 국민 전체가 이제 피해자가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도 부족하고 이 여의도 정치라는 것도 모르지만 국민 전체가 이제는 피해자가 됐구나 해서 제가 나온 것이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해주시는 말씀은 하여튼 여러분이 그리는 미래고 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오늘 아주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요. 미디어 오늘 청년보좌역 한상현입니다. 총괄특보단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정권교체 여론은 절반에 가깝고 당의 지지율은 여당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패배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어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동료 청년보좌역이 절망감에 대선 승리를 위한 마지막 제언으로 후보 교체를 외치며 사퇴했었습니다. 청년들은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상황에 지금 묻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스스로 사무총장이라고 소개하시던 권성동 의원은 정말 물러난 것이 맞습니까? 당대표를 타핵하느니 무력화하느니 짓거리는 소위 윤핵관들, 후보께서는 말릴 생각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후보의 복심입니까? 아직도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던, 유승민 의원을 지지했던 2030 세대는 위장당원의 역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석기를 석방하자던 신재의 부위원장을 품으시면서 이준석 당대표는 왜 버리십니까? 이렇게 청년들은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심정으로 후보께 직언합니다. 지금 후보의 곁에는 간신들, 아첨꾼들, 정치 기생충 같은 십상시들만 가득합니다. 그들을 버리시고 민심의 심판대 위에 다시 서십시오. 그럴 각오조차 없다면 대선은 치러보나 마나입니다. 국민들은 그저 정권 교체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서울시장 유세차에 오른 이후로 보수의 개혁을 바라왔습니다. 그 끝에 과분한 기회를 얻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길대로 간다면 반드시 실패할 후보를 보좌해 역사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이 자리에서 중앙선대위 청년보좌역의 직을 내려놓으며 국민 앞에 후보께서 당당히 나아가 개신임을 묻고 완벽한 개혁의 길로 가실 것을 촉구합니다. 부디 이것이 당에 울리는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저희 청년 보좌역들 말씀 듣고 다음은 후보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아주 뼈 아프게 와닿고,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충분히 제가 받들어서 실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거 우리 저 오른손이 다 이거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선대기구하고 지방의 그 조직본부 관계자들 전부 이 지금 1시간 동안 우리 청년 보좌역들이 했던 발언들을 다 전부 경청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 중앙선대 기구의 청년 관련 행사는 우리 여기 간부들이 주도하지 말고 청년에게 다 맡기십시오. 우리 지금 여기 청년 본부 있고 청년 보좌역 있고 이렇게 있는데 누가 하든 청년 아닌 사람이 이 행사 기획에 끼어들지 않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주신 말씀 중에 보면은 서로 좀 다른 말씀도 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 의견을 또 다시 좀 더 들어가지고 그거는 방향을 좀 잡도록 하고 여러분의 하여튼 오늘 이 말씀이 2030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체 국민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제가 여러분의 얘기를 듣는 것이 2030의 표를 얻기 위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왜 승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나라를 제대로 만들려고 승리하려고 하는 거지 승리를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걸 내던지면서 국민을 현혹하는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여러분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또 남의 사정을 가장 많이 관심 갖고 생각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저만 해도 그렇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도 20대 때 많이 고민하고 남의 삶에 관심이 많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해서 정치 문제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검사라는 직업 뭐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 딱 들어가서 이제 과장되고 부장되고 하니까 집을 어떻게 좀 더 나은 집으로 가느냐,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학교를 보내느냐 이런 물론 그걸 위해서도 사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서도 20대, 30대와 같은 그런 고민은 이제 확 줄어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을 지금 의사결정 이 어떤 일을 할 거냐 하는 이슈를 고르고 아젠다를 선택하고 또 그걸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지 대안을 만들고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직접 만들어서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그걸 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모신 겁니다. 건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좀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제가 특히 정책본부에다가는 아주 신신당부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정책본부에 배속되지 않은 우리 보좌역께서도 정책본부에 있는 다른 보좌역들에게 얘기도 하고 필요하면 회의에 같이 의견이 있는 분은 참석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누군가가 그 무슨 발모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뭐 전문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니 없니 하는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따질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증 이를테면 당뇨 이런 것도 치료제가 고가이면서 그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까 아이디어를 내셨으니까 전문가들 정책본부에 많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해서 의견 내세요. 거기서 안 받아주면 후보방으로 직접 오십시오. 다만 너무 두껍게는 쏘지 마시고 제가 읽어야 될 자료가 하루에도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밤늦게까지 여러 군데서 올라온 자료를 보고 제가 자는데요. 하여튼
이런 걸 좀 받아달라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관철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선대기구 이 안에서도 그 나이가 더 많고 병륜이 더 있다고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 우리 비서실에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딱 잡아갖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 여기 보좌역들은 직접 면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비공개로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고 이거를 또 여러분들 그 의견들을 제가 또 다 충분히 경청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거는 제 책임입니다. 모든 거는 누가 뭐 무슨 과오를 저질렀든 뭐 소통이 안 됐든 조직본부가 제가 그럴 거로 좀 예상을 했어요. 조직본부는 당 조직을 운영하는 거에 관한 거라서 사실은 여러분들의 의견보다도 일단 들어가면은 좀 그 시스템을 좀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보는 관점에서 우리 그 중앙선대 그 조직본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지방의 조직들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그런 데인데 청년들이 보는 그런 관점,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어떤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라고 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청년들이 많이 좀 배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같이 공유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정치 지향성이 어느 쪽에 있든지와 상관없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정치 지향성을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다 녹여서 우리 당이 변화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은 선대 기구에 이렇게 와 계시지만 지금 선거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선거가 끝나도 여러분들이 이 당에서 또 나중에는 정부 기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처음에 인터뷰하는 날 제가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발표했습니다. 세부 공약은 그 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미래 정부는 이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걸 안 하면은 이제 정부가 아닙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다른 세대보다 훨씬 디지털에 적응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이 비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설계입니다. 설계. 그죠? 이 당과 저를 그냥 비판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꾸려가기 위한 미래, 여러분들이 그리는 미래를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점을 충분히 제가 왜 정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또 결혼해서 낳을 자식들이 제대로 된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정치에 뛰어들었고 저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검찰이라는 데서 이 법을 어기고 반칙하고 남한테 피해주고 하는 사람들을 법치국가적 절차에 따라 가지고 처리하는 것만 저는 해온 사람이에요. 저는 피해자, 법을 어긴 사람, 반칙하는 사람으로 피해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를 제 필생의 어떤 소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정치를 왜 하게 됐느냐? 많은 국민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과 이런 범죄적 내로남불에 의해서 또 이권 카르텔의 이 약탈 행위에 의해서 국민 전체가 이제 피해자가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도 부족하고 뭐 이 여의도 정치라는 것도 모르지만 국민 전체가 이제 피해자가 됐구나 해서 제가 나온 것이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해주시는 말씀은 하여튼 여러분이 그리는 미래고 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오늘 아주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대속돼 있는 조직 안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여러분들 우리 제가 많이 뽑으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한
서른 몇 분 남짓 이렇게 뽑았더라고. 내가 그때 쭉 보니까 다들 뭐 스펙이나 정말 훌륭해서 제가 그날 야, 떨어뜨리지 말고 다 뽑아라 그랬더니 그 일부는 뭐 이렇게 하고 한 30분 조금 넘게 이렇게 선발을 했는데 여러분들 뭐 숫자도 얼마 되지 않고 저하고 직접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여기 비서실장 오셨나요? 그러면 이따가 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이 저 청년 보호자 명단을 저 비서실에 딱 비치를 해놓고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께서 저걸 문을 두들기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뭐 당장은 아니어도 그 뭐 내일 하자든가 또는 뭐 언제 지방 일정 마치고 올라와서 보자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겠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제가 정치하는 목적이 여러분들이 그리는 미래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저를 믿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청년부대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로 끝까지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현장에 취재해주신 기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하시기 뒤에 보좌관님들 앞쪽